그럼 다음 일정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행 학원 중에 UCC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학원이 있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과연 이 학원에서는 어떻게 UCC를 활용하길래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자 부탁을 드려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전주 평화문원의 최금찬 원장님, 네, 박수를 좀 맞아주시고요. 사례발표 주제는 UCC를 활용한 직무부 운영 사례, 이렇게 해서 현재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주 평화문원 원장을 맡고 있는 최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을 풀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TV 방송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혹시 파이브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이브요. 모르세요? 파이브. 제가 들려드릴 때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나만의 색깔이나 나만의 콘텐츠가 사실은 홍보할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솔직히 그거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필하는 성향이 좀 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초코파이 광고를 사실은 되게 여러 번, 좀 한 1년 정도 계속 유심히 이제 전달해오고 있는데요. 혼자서 TV를 보고 요거를 이제 광고를 접할 때 솔직하게 좀 가슴이 찌해가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초코바이, 다른 초코바이가 되게 고절하는데 그럴 때 그게 이제 그 마지막 그 엔딩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눈물이 좀 찌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초코파이보다는 제가 살아온 길을 조금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장면들의 중요한 장면들이 몇 번씩 이렇게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뒤돌아봤던 게 아닐까. 그래서 눈물이 조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원래 초코파이는 미움만 먹고 있지만 지금은 더 저는 미움만 먹고 있고, 미움 과자를 광고하자는 건 아니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저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 대해서 특별한 이미지, 특별한 어떤 감성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생각날 수 있는 거를 전해드리는 게 가장 또 직설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것 같아서 핑계일 것 같지만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UCC가 사실은 뭐의 약자인지는 다 아세요? 질문하면 대답은 잘 안 하세요. 저는 이걸 뭘로 이제 구분을 했냐면 객관식 세대와 서술형 세대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식 세대는 알고 있어도 대답 안 합니다. 절대. 중국집에 가셔도 대답 안 하세요.
저보다 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다 음식 단체로 드시러 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은 아무거나 메뉴가 가장 이렇게 많고요. 옆에 사람이 말하면 그거에 공주해서 따라가는 분이지. 사실 자기 주관대로 메뉴를 선택하고 그 메뉴에 대한 자기의 어떤 주관, 어떤 생각, 그게 사실은 거의 배제된다는 거예요. 책을 고를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정말로 처음부터 어떤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선택해서 끝까지 읽고 뭔가를 느꼈다라는 것보다는 솔직히 요즘 무슨 SNS나 인터넷 기술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수출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이 빨리 공유될 수도 있지만 또 그보다 좋지 않은 부분들이 또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성질의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고 편리한 부분이고 앞날의 검을 앞날을 가진 검과 마찬가지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랩실 운영을 하시면서도 그 아이들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솔직히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지금 현재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보게 되면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영어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단점들이 많이 보이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의해야 되고, 그 안에서 관찰해야 되고, 틈만 나면 사실은 이거 떠보는 거고, 그걸 사람도 잠깐하면서 무슨 뭐 네이트원이다, 채팅이다, 무슨 음악을 듣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일부가 또 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밀착해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UCC는 약자는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관심을 가져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 지금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User created content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어떤 내용물이라는 건데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그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파문 정도도. UCC의 성질을 근데 되게 보면은 UCC는 그건데 개인적인 성질이 강한 그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계신다고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서예를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여타의 것이 아닌 사실은 UCC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IMI 프로그램이나 멘토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실은 진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생을 뭐 수를 늘리는 것이 또 거리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또 제가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UCC를 선택하려고 했던 거는 중학교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거를 안 했었어요. 저는. 학원을 하면서도 아마 의아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중학교 학생들 하면서 중학교 내신에 관련된 문제를 푼다든지 문법을 가르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원하는 교재들을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다 이제 소리를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 수업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시작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교과서를 진행하는 거는 뭐 다른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저는 사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교과서 UCC를 그리고 자료를 지사님이 좀 늦게 보내주신 바람에 그 전에서 한 달 동안 제가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또 만들다 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제가 쓰는 그런 교재들에 대해서 만들어봤는데 재미도 있고 장점도 보이고 장점도 있고 어떤 걸 하는지 간에 퍼펙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길을 가더라도 단점도 있고 뭐 특히 어떤 시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을 뭐 말씀드리자면요, 뭐 좋은 책들, 뭐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런 책, 요즘에는 옥스퍼드 시리즈나 아니면은 그 펭귄 시리즈도 그 MP3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 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읽고 싶은 책을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좋았었고 또 굳이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걸 거예요. 그 교과서를 어떻게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떻게 안정화시키는지 이걸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화두로 이제 여길 텐데 교과서를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그 중에 한 50에서 60% 정도의 표현들을 아이들이 학습하지 않아도 이미 학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40개의 문장이 나왔을 때 40개를 모두 50번이나 100번이나 이건 사실은 좀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의 비중이 좀 될 만한 문장들을 찍어서 아이들은 어차피 그걸 스토리로 기억하려고 하진 않아요. 별로 아이들의 감성을 갖다가 자극할 만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빈칸 채우기나 서술형으로 이렇게 이 질문이 될 만한 질문화가 될 만한 이 문장들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력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조금 지루함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체 다 외워라 그랬더니 이제 가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뭐는 뭐에 다른데고 양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서 왜 하니 다 핑계대요. 사실은 아까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하시죠. 5교시 해서 5시간 채워야 되는데 5시간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처음에 한 달을 막 쪼아대면 정말 해요, 아이들이. 너 왜 하니? 일요일도 문자 보내야 돼요. 일요일도 문자 보내서 뭐 사랑한다, 너 왜 공부해라. 애들하고 친해지는 거는 있어요. 초코파이 먹고 싶지? 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열심히 하면 초코파이 2개 줄게 그러면서 그리고 초코파이 광고 똥도 사실은 이 시그널도 제가 수업의 시그널로도 활용을 합니다. 애들이 막 들떠 있을 때 이거 딱 들려주고 무슨 생각이 드니 그러면 좀 쎄해져요. 굉장히 장황하거든요. 이 내용이 잘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마지막은 저는 초코파이입니다로 끝나지만은 뭐예요? 저는 얼어붙기도 합니다. 저는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그리고 저는 열대 대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투사가 싸우러 가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눈물을 진짜 흘렸어요. 웬만한 영화 봐도 잘 안 보는데 들어보세요. 혼자서 꼭 들어보세요. 이게 아마 마케팅하고 연결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UCC를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이제 암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는 학부모님들한테는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암기가 일단 암기부터가 공부의 시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그거를 갖다가 주시시키지 않으면은 학습의 어떤 결과를 효율적으로 끌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암기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교실에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줄줄줄 다 외우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아이한테 글 써봐라 그러면 못 써요. 글.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저는 마케팅 이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이제 좀 늦어지면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지만 솔직히 좀 꺼리긴 했어요. 저보다 잘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솔직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망설여졌거든요. 근데 우리 지사장님 솔직하게 조금 좀 적극적인데 여기 계세요? 왜 빨빨 걸고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처음에 귀찮았어요. 왜냐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관심 없는 얘기를 와서 한 40분 앉아서 하고 하면 정말 제가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은 저 표현은 안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좀 그때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관심 없는 IMI 막 영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50분 해야 된다, 100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 응시했더니 제가 의심이 많았어요. 당신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솔직히 그래서 지금 상담하실 때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100번 해야 됩니다. 1000번 해야 됩니다. 1000번에 1000은 또 하늘 차이. 10,000번에 만은 또 10,000개 할 때 10,000이에요. 또 10,000번 하면 확 튑니다. 근데 10,000번 하면 실전 되죠. 100번 갖고도 약해 실제로 제가. 오늘도 지사님 저하고 저는 둘이 왔는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 그 얘기는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포기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영어 못하는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 꼬마 이제 막내가 4살이에요. 아들하고 맨날 놀고 있어요. 어쩌마다 운동 갈 시간에 이제 못 가고 아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는 거. 얘가 바로 어떻게 배우나? 실제로 부모가 아이한테 전달해주는 그 단어나 표현의 수준은요 별거 없더라고요. 뭐 한 50개, 40개 이 정도 가지고 1년, 2년을 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자식들 말 가르치면서 지루하신 분 계세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뭐 책도 필요 없고 사전도 필요 없고 문자를 가르쳐주기 전에 소리로 소통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겠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나면 책은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상담할 때도 저희 사실 쓸모 없잖아요. 걸림돌이 되는 게 책이잖아요. 그렇죠? 책 보여드리면 말씀 다 듣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교재 딱 보여주면은 우리 아이 4학년 때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학년 아이도 코어스터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너 한번 이거 해봐라. 너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넣어놨는데 교재를 괜히 보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한테 교재를 보내줬더니 엄마가 당장 전화가 왔어요. 참 우리가 6학년인데 얘는 이건 좀 4학년 나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진상을 좀 뺐습니다. 설득하느라고. 어머니는 읽기가 절대 아니에요. 읽기가 아니고 이건 소리 약속한 경우고 만학이었고 근데 쓰기 위한 사실 이제 테스트는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조금 어려운 복사본을 보내서 이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예정에 어떤 것까지 사실을 보내드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감하셨다는 듯이 저를 믿고 보냈는데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막 그러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충격을 좀 먹었어요.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학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잘 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 쪽을 좀 건드려서 그걸 좀 커버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는 서울 쪽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전주 내려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 전에까지 서울에 있었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업종에 이제 일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학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회의적이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우여곡절도 있었죠. 고시도 했다가 때려치웠죠. 고시 1차를 하고 때려치웠습니다. 돈 번다고.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 연설문에 그런 얘기가 나지.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한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을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내릴 수 있겠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괜찮았습니다. 한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처음부터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전에 다른 과정을 거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서 이제 알게 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요즘엔 저 가뜩이나 또 슬프게 하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정책 뭐 파랗지 그 법제화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UCC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요즘 사람이 많은 데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수강료 교육청이 받으라는 대로 받아야 엄마가 더 잘 아세요 그거는. 엄마들이 더 잘 아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 뭐 되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분은 귀 싹 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국민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솔직하게 해서 자기 표 생각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국민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나라 사회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술집 영업시간 좀 그거 관리하고 대한민국 술집에서 만든 술값도 다 통일시키고 표준 가격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도 가격이 다 달랐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뭐 공짜폰 광고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불합리한 것들과 부조리하고 정말 사회의 암적인 것들 굉장히 많아요. 담배 인상공사 담배 제일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암 발병률 높아지는 거 알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 굳하고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근데 학원 세금 내고 있나요? 세금 안 내고 있나요? 왜 그러죠? 세금이 낮은가 봐요. 저희.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제 UCC 뭐 이거 사용 그런 어떤 경험 이거보다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그런 쪽에 속 시원하게 사실은 아이디어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부터도 솔직히 요즘에 좀도 못 자는데요. 방법 없어요. 아직 표현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요. 뭐 파프라치 요즘 소득이 공개되면서부터 더 그러죠. 뭐 1억 버는데 실제로는 3억일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제가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는 돈에 뭐 얼굴은 없잖아요. 근데 봤을 때 제가 제 입장에 제 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아들이 아빠가 만약에 내가 하파라치일 때와 내가 그냥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일 때의 아이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하파라치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어쨌든 뭐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을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양심에 바르고 법치주의에 맞고 윤리적인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정부 규정대로 하면 아이들한테 이게 모럴러지 아니면은 에틱스, 윤리 같은 것들을 절대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잠재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평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이제 저도 좀 꺼리 끼고요. 성적 부분도 명확하게 사실 각 지역마다 지금 해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기준이 정해진 건 없으시죠. 그러려면은 정부에서 아예 안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큼 이하 이만큼 없고 이상 이거 어떻게 규제를 좀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각 지역마다 니네 알아서 정해라고 해놓고 그걸 갖다가 법제화시킨다고 하면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나중에 이제 대책회의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글쎄, 없죠. 별로 만나는 사람마다 없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또 저기 우리도 조사하게 되면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하는 거 보면 무슨 30몇 프로, 40몇 프로는 왜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30%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다 싫어하더라고요. 뭐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싫어해요. 시 선생님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현직 대통령인 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걸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UCC 네, UCC 사용하기 좀 어려우세요? 재밌으세요? 어떻게 재밌으세요? 서술형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만드는 게 뭐 다른 교재들 많이 만드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좋으세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좋고 그러면서 제가 더 많은 책들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갖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서 사는데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하게 돼요. 사실은 쓰지 않는 교재들도 많이 접해보고 이걸 해볼까. 그다음에 무슨 CNN 영상 터다가 이것도 좀 잘라가지고 한번 해볼까. 최신 뉴스 같은 거. CNN 영상에서 오디오 파일 추출할 수 있으시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기 해야 된다, 스피킹 해야 된다, 라이팅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다들 떠들어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사실은 영어 교육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진작 이게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영어를 가르치고 야심껏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솔직하게 그게 기본적인 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표면으로 드러내가지고 이제 문서화 시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유주시 잘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이게 복잡할 것 같으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100번씩 하게 하세요. 그리고 눌러서 하게 하시면 100번 체크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머 사항은 사실 중학교에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전주 지역은 그래머 설명을 못해도 그래머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형태만 묻기 때문에. 사실 그래머가 아니지. 그래머의 그램이라는 말이 right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그거를 하는 목적은 글을 쓰기 위해서인데 저희는 구조를 그냥 이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를 남이 써놓은 거를 잘못됐나 잘됐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아맞히기 위해서 그래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머 학습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머 안 해요. 리딩하면서 리딩 문장이 친해지게 되면 그때 다 설명이 좀 다 돼요. 이게 뭐 이 현재 완료다 아니면 이게 무슨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이거 왜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그래머 책에서는 막 써놓고 있는 거 가지고 얘 분류만 하잖아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뭐 분사, 수용법 다 얘기하는데 근데 분사도 싫어하고 관계대명사 싫어하죠.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들어요. 영어 교사 제가 얘기를 예를 하자면 현직 교사 얘기를 들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분사를 되게 싫어한대요. 고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치는 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걸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치게 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외우게 하면 되는데 굳이 고치게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걸 뭐하러 고치게 하나, 왜 이해를 시키려고 하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암기하는 게 나중에 편한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어차피 지금 아이들은 이해로 접근해가지고는 안 돼요. 수학도 암기시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남아있으면 지 스스로가 그거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잠시 착각하고 있다가 시험 기간 딱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게 싹 증발됩니다. 사실 헛본 거예요. 그럼 영어는 더 심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부모님들한테 시험 100점 받기 위해서라면은 그것만을 원한다면은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목적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학원에 보내는 목적이 시험지 100점짜리를 받기 위한 거냐, 그럼 누구 즐거우려고 그러는 거냐. 사실 그건 아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아이 인생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즐거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실은 즐거우려고 한 거 아니냐. 아까 말씀 누가 뭐 말 맞다는 사실은 이제 대리만족이죠. 대개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면서 100점 맞아봤던 사람이 지방으로 갈수록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린 적도 있어요. 좀 친한 부모님들 그럼 피식 웃어요. 그리고 방법은 다 맞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방법이나 방향은 다 맞는데요. 그래도 요즘 시험 점수는 좀 높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자신감이 거기서. 근데 솔직하게 시험 점수 높아지면 애가 응원해지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생겼다면 그 뒤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100점 맞으면 사실 그렇게 해도 우쭐하다가 그 다음 시험 망치거든요. 내버려두면 그건 되풀이 돼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이들의 학습의 방향이나 습관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신 신경 써야 되는 분들, 학생들은 두 가지 부류다. 뭐 통곡고에서 내신 요청하는 학교,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하고 시내 고등학교 복잡하게 생긴 아이들, 그 턱걸이 하는 애들. 그래서 좀 특수과외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돈 많이 드세요, 보고. 지방간 250만 원씩 해요. 그 학생 하나. 스파르타 한다고. 그 학생들만 빼면 나머지는 어디로 어떻게 학습 방향을 결정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대비 그 이후죠. 내년도 니트 어디 이거 고등학생만 보죠, 부장님. 중학생은 또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우리는 뭐 중학생들 다음 해부터 중학생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뭐 재수가 없다 어쩐다 막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현실적으로. 근데 니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니트를 사실은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UCC 하는 것도 니트 때문인데 니트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특히나 중학교 학생들이 보는 거는. 왜냐하면 어렵게 나오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 뭐 시험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실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코어 스터디 정도의 내용도 아이들이 입에서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중학교 교과서 1학년 교과서 보면은 코어 스터디보다 사실은 밑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서울 쪽은 아닐 테지만 전주나 이런 지방 쪽은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본문 내용 가지고 힘들어하는 힘겨워해요. 괴로워해요 정말. 진짜로. 어떤 애들은 편집 완료를 10번을 설명을 해줘도요. 쉬워가지고 하는 말이 근데 현재 완료는 뭐예요? 방법 없어요. 솔직히 방법. 없으신 분들 다 경험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중학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UCC 할 때 똑같이 했어요. 저희도 뭐 몇 번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테스트는 어떻게 한다고 보직원들은 다 했죠. 그랬더니 정말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전주에 오셔가지고 공장님 시키대로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알아서 애들이 먼저 난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그때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시험에 난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공략을 좀 하게 하고 그것만이라도 완전하게 좀 만들어주자. 그렇게 하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사실은 중학교 아이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더 기분 좋고 학원이 그래도 뭔가를 좀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
시켜놓고 거기에서 몇 개 나오잖아요. 다 외웠는데 몇 개나 2개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높이 효용성을 높게 잡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했는데도 점수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 이런 의식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UCC 죽어라고 그 우선 중학교 교과서 내용 암기시켜도 영어를 늘게 하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시는 거 이게 그 라이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UCC를 외우고 다 외운 걸 쓰라고 했더니 못해요. 실제로 다 못해요. 제가 억지로 쓰게 해서 뭐쓴 것들이 있고 그러지만 사실 시험 문제 시험을 100점 맞을 거라면 목적이 그거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까지 아이들을 표현하고 선생님도 너무 피곤해요. 학습이 초등학교 과정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견뎌려고 아이들이라면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건 괜찮은 것 같지만 새로 들어온 중학교 아이들한테 뭔가를 그냥 같이 해보자. 우리가 뭐 우선 걔네들한테 뭐 미래가 어쩌고 뭐 꿈이 어쩌고 그래서 사실 뭐 다 그래요. 꿈이 뭐예요? 뭐 그래요. 저한테 꿈이 있네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요. 아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그 꿈이 있니? 꿈이. 그딴 게 필요한가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생각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큰 문장 집중학습에서 그것만큼이라도 꼭 하게 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어려운 책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교재로 활용할 때도 처음에는 어떤 이제 조금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어떤 거였냐면 그 애들이 숙제를 제가 이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보고 100개 써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우리 그걸 다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아이들도 잘 따라서 하는데 이제 요령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텐츠 같은 것들은 저희는 아직 뭐 SNS나 이런 게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의를 하시는 분들끼리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의 기능들을 더 활용을 해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면 정보 공유나 자료 공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괜찮게 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팅 주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봤더니 사실은 이제 그 리딩의 목적도 얘기거든요. 쓰고. 근데 문제는 다 객관식만 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걸렸어요. 사실 객관식을 없애버리시지. 왜냐면 객관식은 이해만 하면 다 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서술형으로 2개든 3개든 맞춰 이렇게 좀 해놓으셨으면 훨씬 더 저희들이 뭔가 진행하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까 누구한테 그랬더니 막 답답을 안 주셔가지고 그렇게 별로 제가 도움은 안 됐을 거라고 봤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학원도 좀 더 많이 성장시키고 나서 조금 더 떳떳하게 올라와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